자, 경기 변동에 우리가 자, 경기 변동이 29회 시험에 출제했죠. 26회 시험,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최근에 근데 작년에 출제를 안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좀 중요 또 합니다. 8번째 중요한데 이 경기 변동이 출제를 하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배우시게 될 이 측정 지표에서 지문을 하나 뽑아오고요.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또 뽑아오고 이 순환 국면에서 또 출제를 하고요. 지금 최근에 출제의 흐름입니다. 이 계절적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이 무자기적 변동이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를 묶어서 뭐 지문을 하나하나씩 다 뽑아와요. 그래서 최근의 경기 변동은 이런 형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출제를 하면 이런 형태인데 지금 계절적 변동과 무자기적 변동은 배우셨고 이제 여기서 배우시게 될 내용이 뭐죠? 측정 지표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는요. 어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거 보면요. 우리 꼭 한두 지표만 보고 막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실물적으로 나타나는 변수가 있어요. 또 화표로 표시에 뭐가 있다? 명목 변수가 있는데 자, 이 실물 변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 지표가 있고 또 무슨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는 지표인데 여러분 공급 측면에서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가 나오냐 하면요. 거기 보면 건축량이 있어요. 건축량. 자,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릴 만큼 건축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량의 파악이 중요한데 이 건축량 중에서도 미리 앞서서 나타나는 지표가 있어요. 이 선행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건축 허가량이에요. 그래서 건축 허가량은 요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 용도별, 또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별, 또 건축 자재별로 우리는 건축 허가량을 또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건축 허가를 여러분 받죠? 이때 허가를 받을 때 허가 신청 건수가 되고 허가 면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선행지표로서 중요하고 여러분 또 허가를 받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언제? 2년 뒤에 착공을 하겠다 할 수도 있죠. 그 나지만 있잖아요. 착공 안 하고. 이런데 착공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 건축 허가를 받고 바로 착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 착공량은 동행지표인데 착공 신고를 통해서 또 착공을 하는데 이 두 가지는요. 자료 수집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많이 활용하고 또 나중에 나타나는 후행 지표가 있어요. 후행 지표는요. 건축물에 대한 뭐죠? 완공량이죠. 완공량. 착공해서 완공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공사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세 지표 중에 요 두 가지를 좀 많이 활용하고요. 주의할 때 그것은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는 이 미분양 상태에 있는 재고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냐 요걸 늘 고려해야 돼. 여러분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축량이 늘어나도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재고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냐 그걸 또 잘 주의해서 판단해야 돼요. 자, 수요 지표로 해서 대표적인 게 거래량입니다. 자, 주택 거래량이 대표적인데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죠? 여러분 취득을 하면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납부 실적을 본다든지 또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또 부동산 등기소의 등기 신청 건수, 등기 실적을 보면 돼요. 거래량 파. 그래서 여러분 요즘 뉴스 보니까 서울특별시의 이 거래량이 5분의 1로 어떻게 돼요? 이제 12월 16일 이후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래량 아까 그런 지표 가지고 판단하는 거겠죠. 자, 거래량도 있고 그다음에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이죠. 여러분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활발하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일반적으로 저조하면 불경기예요. 일반적입니다. 항상은 아니고. 자, 그리고 요것 위에 화표로 표시된 명목 변수가 있죠. 자, 화표로 표시된 명목 변수 중에 여러분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이죠. 자, 여러분 실제 건축량의 생산이 없이, 실제 건축량의 생산이 없이 단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 건축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부동산 가격만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다 확인해야 돼. 건축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괜찮지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임대료 같은 거. 이런 건데, 자, 이런 변수인데 특히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가격이 3대 지표입니다.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뉴스에 보면은 이제 이런 지표를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거든요. 자, 부동산 경기는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가격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지문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측정 지표에서 우리는 정답을 안 물어. 다 시험에 보기 5개 나오면 무조건 다 맞는 말이야. 정답은 어디서 묻는 거야? 정답은 보통 어디서 많이 물어요? 여기서 많이 묻지. 예? 그래서 특징에서 26회, 29회에서는 특징에서 정답 물었고 그 앞에 25회서부터 25회, 24회, 22회, 21회는 어디서? 순환 국민에서 물었어요. 정답은 여기서 많이 묻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124페이지 밑에 나오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볼 때는 항상 뭐와 고려를 해야 된다? 일반 경기 변동과의 뭐를? 차이점을 늘 고려를 해야 돼. 자, 우선은 29회 시험이죠. 29회 시험에 이 변동의 주기와 변동 진폭이 출제했어요. 29회는. 그러면은, 자, 이 변동에 있어서 우리가 주기,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동일한 주기, 요 두 개가 동일한 주기를 갖는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틀린 질문이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 정도 봐요. 이것은 영국의 학자 한센이라는 학자 있어요. 한센의 건축 순환 주기를 봅니다. 건축 순환 주기를 보고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우리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주불라 파동인데 약 8년에서 10년 봐요. 여러분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그럼 뭐만 잘 기억하면 돼.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 요거 연도도 몰라도 돼. 우리 꼭 기억은 뭐? 약 몇 배? 2배 정도 길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몇 배? 2배 정도 길다. 이것만 기억 잘 하면 돼. 근데 29회 시험 요거 주기는 벌써 2번 출제했거든요. 지문상에 둘 다 정답이었어. 동일한 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과 일반 경기 변동은 동일한 주기를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린 지문이야. 예? 그렇게 벌써 2번 출제했습니다. 자, 진폭. 자, 여러분 이 진폭도 26회 시험의 정답, 29회 시험도 정답 지문이야. 진폭은 그러니까 이 변동의 진폭이 또 시험 문제에
또 여러분이 내기가 좀 좋거든요. 그 뭐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진폭 아까 앞에서 배웠을 때 어떤 게 진폭?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가 진폭인데 이게 바로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이야.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호황, 호경기 국면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게 나타나고 불경기일 때는 거래가 극히 저조하다 보니까 또 가격 하락폭이 커.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게 나타나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 이 얘기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이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뭐다? 크다. 요거 26회 시험엔 작다로 출제한 거예요. 크다에 동그라미 쳐놔야겠지. 네, 그게 포인트죠. 뭐. 자, 그 내용을 우선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25페이지 중간에 타성기간이 나오는데 여러분 타성기간은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뒤지는 시간차인데 우리나라는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한 30년을 조사를 했더니 평균 우리는 통계를 했더니 2년. 우리나라는 평균 2년 정도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뭐가 길다? 타성 기간이 길다. 타성 기간이 길다. 왜 그러냐 하면요. 부동산은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 타성 기간이 길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변동의 대칭성은 요 얘기죠. 자, 변동의 대칭성은 자, 회복 시장. 여러분 요 바닥을 통했죠. 요거죠. 바닥 통해서 회복 시장은 이렇게 뭐 한다? 느리게 진행이 되고 정점을 통해서 나오는 후퇴 시장은 뭐다? 빠르게 진행이 돼요. 이런 형태로 오죠. 자, 이때 요 국면은 가격이 오르는 이 국면은 경기의 확장, 팽창 국면이라고 하고 요거는 가격이 하락한 이 국면은 경기의 수축 또는 위축 국면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때 이 회복 시장 이렇게 회복 시장은 뭐 한다? 서서히 느리게 진행되고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선을 통해서 여기가 경사가 급하거든요. 우경사 점선 통해서 좌우 비대칭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이룬다 이 말이죠. 우경사 비대칭 구조 그 말.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해서 1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즉 후행, 뒤에 나타나는 후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앞서서 선행할 수도 있고 또 뭐한다 병행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 방향 역행할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밑에서 두 번째 쭉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126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거기에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뚜렷하지가 않다. 여러분, 불분명하고 뚜렷하지가 않다는 것은 일정하지가 않다는 얘기인데, 자, 이 지문도 한 3번 정도 출제했어요. 불분명,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이걸 뭐라고 했어요? 후행 또는 후순환적이라고 해요. 후행하는 경향, 후순환적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각 부문별 우리 특수순환의 뭐죠? 가중 평균. 여러분 가중치를 구해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산술 평균이 아니에요. 가중 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자, 또 이런 부동산 경기는요, 국지적으로 나타나요. 국지적. 이거 국지라는 거 배우셨죠? 지역에 국한되는 거. 국지적인 형상인데, 부동산 붐이죠. 붐이 인다. 붐이 발생하면은
광역적,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또 여러분 거기서 보시면은 전 세계 나라가 많아요. 이 나라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달라요.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도시에 따라서도 달라요. 또 도시 안에 또 지역에 따라서도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저께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산다 보다가 뭐 발표하되 무슨 예비 타당선 예타 뭐 하면서 하다가 신분당선이 수원역에서 저 호메시까지 연결된다 하는데, 그래서 또 거기 옆에 우리 또 모 교수님이 사실 분 하나 있어요. 저 공무원 선생님 하나 있어요. 야, 그 옆으로 지나가네 하니까 그 발표 난 하루 지났어. 하루 지나서 호가가 2억 올랐어. 아, 역사 지나간다고 하니까. 임광 아파트인데 하여튼 거기 살고 계신데 하루 지나게 2억 올랐대요. 와, 발표 한 번에 2억이야. 역사 인근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역사 인근에 있으면은, 아, 근데 그게 완공이 한 6, 7년 뒤인데. 예비 타당성 통과해서 이제 예산 확보하고 착공하고 이렇게 가는데 뭐 6, 7년 걸리지 뭐. 응? 예산이 뭐 쉬운가요? 이제 투자할 게 많은데. 뭐 지금 GTS도 뭐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하여튼 우리는 이 발표하면 그게 즉각적으로 반영돼요. 이제 뒤에서 배울 그런 게 효율적 시장. 뒤에서 배우시게 돼요. 즉각 발표되자마자 즉각 반영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호재라는 게 바로 그런 게 호재잖아요. 보면. 자, 그래서 뉴스 잘 들으세요. 항상 그런 거. 부동산 하시려면. 자, 그 다음에 순환적 경기 변동. 요거 갑니다. 자, 순환적 경기 변동인데, 자, 지금 이 변동이 이 순환적인 이 경기 변동이 지금 이 순환 국면이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이 돼요. 그런데 몇 개의 국면? 4개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4개. 4개의 순환 국면인데 회복 시장, 일반 경기의 호황 국면에 해당하는 상향 시장, 일반 경기의 불황 국면에 해당하는 무슨 시장? 하향 시장이라고 하죠. 이게 4개의 국면이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하향 시장은요. 그림 보세요. 후퇴 시장 국면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강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뭐야?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부동산 거래는 특수한 거래, 유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래는 극히 저조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가 돼? 진짜 경기 불황 국면에 대응하다 보니까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인 공실률은 뭐가 돼? 최대가 돼. 최대가 돼. 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뭐가 되죠? 여기는 최소가 되지. 경기가 안 좋은데 최소가 돼. 그리고 시험 문제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 주의할 건요. 여기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과거. 요거 앞에는 요거잖아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이러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돼 가는 겁니다. 그럼 과거가 요거예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서 보면 가격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상한선.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요. 상한선입니다. 상한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수자는 가격 하락하니까 떨어진다면 사야 되잖아요.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에서는 뭐가 중시돼요? 매수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매수가 중점이 돼. 그래서 매수가 중점이 되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또 시험에 많이 냅니다. 매수자, 매도자 중시. 이것도 한 3번 출제했어요. 자, 우선은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하향시장은요, 경기에 불황에 약한 부동산, 특히 규모가 큰 주택이나 호화주택은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타격이 크게 나타나요. 자, 그러다가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쳐서 올라가는 회복 국면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회복 국면으로 가면요, 공실률은 어떻게 돼요? 예, 공실률은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건축 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이전보다 많아지고, 이런 형상이 나타나고, 가격도 어떻게 돼? 회복, 아까 서서히 가니까, 회복 시장 국면은 서서히 가니까 가격도 어떻게 돼요? 서서히 올라요. 그런데 회복에는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을 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 바로 회복 시장의 국면이야. 여러분, 투기를 하려면 쌀 때 이때 사야 되는 거야. 이때 어디 여러분 뉴스 나온다. 뉴스 나올 때 경기 회복 국면이냐 불황이냐 막 토론이 퍼진다. 그럼 요부글에 있으니까 이때 딱 사야 되는 거야. 토론한다 하면 사야 돼. 네? 싸니까. 네? 그만큼 그건 이제 100분 토론 같은 거 잘 보셔야 돼. 뭐 여기 뭐 경기 회복이냐 뭐 여기 싸웁니다. 그럴 때 요 부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눈 탁 알면 좋지. 부동산 투자의 최적 시기는 여기인데 요걸 잘 모르니까 토론할 때 사시는 게 좋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회복 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비슷하면 뭐죠? 기준 가격. 바닥에 있으면 하한선.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서 보면 기준 가격이 되거나 바닥에 있을 때는 뭐죠? 하한선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회복 시장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접어드는 상향 시장에 접어들면은 여기는 회복은 거래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지만 여기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상향시장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는 국면의 시장이 상향시장이죠. 그래서 상향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과거 요거 7번인데 정답은 한 4번 물었어요. 정답은 여러분이 29회, 26회는 하여튼 7번 출제인데 정답은 4번.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 시점에서 보면 밑에 있으니까 뭐죠? 하한선. 이걸 벌써 시험에 7번 출제해서 4번 정답입니다. 진짜 많이 출제합니다. 하여튼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비싼다면 오른다면 팔아야 되니까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중요시 여겨야 돼? 매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에 중점을 두는 매도자가 뭐가 된다?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후퇴시장으로 내려오거든요. 자, 후퇴시장으로 오면 어떻게 돼? 우리는 거래는 한산해지고 가격은 하락을 하고 공실률은 증가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 감소하는 형상이 나타나고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비슷하면 기준 가격, 위에 정점에 있으면 상한선. 요거 25회 시험은 상한을 뭘로? 하한으로 출제해서 그게 25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한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만?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무슨 시장? 안정시장. 그럼 안정시장 이렇게 가죠.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 그래서 이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이 규모가 작은 주택, 위치가 좋은 주택, 역세권의 소규모 점포는 경기 불황 시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시험 내기 좋죠. 시장 5개 놓고 틀린 걸 찾아내라. 이렇게도 출제할 수도 있죠. 시장 5개 놓고. 자, 우선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거미집 이론으로 갑니다. 자, 거미집 이론도 시험 문제에 19회 시험부터 8번 출제를 했는데 이 거미집 이론 좋아하시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예? 이분이 들어가면은 툭 하면 돼요. 그래서 에치켈이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거미집 이론은요, 처음에 이 경제학에서 농축산물 시장에서 나온 거야. 원래는요,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물 시장에 적용된 이론을 부동산에 도입되면서 부동산도 어디에 적용됐다? 건축물 시장에 도입을 한 거지. 그럼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예? 중요한 특징은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발생한다?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 이게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장이 아니라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의 불균형은 뭐죠? 여러분, 불균형. 자, 오늘 1교시 때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는 불균형 상태가,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어 가는가 분석하는 거야. 그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동태, 아까 우리는 정태 설명했잖아요. 동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석하는 거. 시간을 고려한다는 거지. 그래서 동태적으로 분석합니다. 정태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거고 동태는 시간을 고려하는 거.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19회 시험부터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출제를 했는데 29회 시험까지 우리가 8번 출제해서 11번 시험에 29회까지 19회부터 29회까지 11번 시험에요. 3번 빼고 다 출제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8번 시험 다 나온 게 있어. 8번 시험에 다 출제된 거. 8번에 다 나왔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를 출제했다는 얘기야. 요거죠. 수렴령. 요걸 8번 다 출제한 거예요. 수렴령이 왜 8번 다 출제했느냐. 이게 거미집이라는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적인 균형. 여러분, 수렴형은요,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8번 다 출제한 거예요. 그럼 왜 8번 출제했냐. 한번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여기 가격인데 수요 곡선이 여러분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라고 해요? 기울기가 완만 탄력죠.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억이 이제 되네요. 자, 그러면은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무슨 점? 균형점. 균형. 수요 공급 만나는 균형점. 그럼 이 점은 불균형이지. 만나는 점이 아니면 불균형이지 뭐. 되겠죠? 그럼 이 불균형이 이제 시간이 경과, 동태잖아요. 화살표로 갑니다. 여러분, 이 화살표가 시간이 경과하는 걸 얘기해요. 이 점이 점점 이렇게 변화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점이 점점 이쪽으로 와요. 이 점에서 다시 이렇게 와요. 또 시간이 경과. 또 이 점이 이렇게 와요. 또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모양이 여러분 거미줄을 밖에서 치면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거미가 집을 짓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뭐가 붙었어요? 거미집이라는 명칭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8번 다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미집 나왔다 하면 요거야. 요건 무조건 출제된다는 거예요. 거미집만 출제하면. 자, 그러면은 조건 있죠. 안정적인 균형의 조건, 수렴형의 조건을 보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뭐죠?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서 플러스로 만들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뭐다? 절대값이 서로 뭐한다? 우리 관련해서 어리가 크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클 때 수렴형이다.
자, 그런데 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울기와 탄력성은 다릅니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에 있어요. 수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요. 자, 수요는 탄력적이니까 1보다 큰 값. 수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은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0과 1 사이 값. 그럼 어디가 커? 요건 0과 1 사이 값. 여기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어디가 커요? 그죠? 그래서 주의력은요, 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역관계라는 것은 부동 방향이 바뀐다. 그럼 요걸 어떻게 하냐? 하여튼 요거 시험 수렴령 8번 다 출제되니까 요건 암기를 해놔야 되는데, 암기를 하려면 하나만 암기하면 돼. 뭐만 암기하면 되느냐? 그럼 요것만.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뭐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일 때 뭐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형이다. 그래서 암기는 요거 하나만 하면 돼. 수탄수. 그럼 탄력적만 암기하면 기울기는 탄력성 부동 방향 뭐다? 반대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형이다. 수탄수. 요거만 암기하면 돼. 왜? 발산은 요거 반대. 수렴형 나왔잖아. 발산형은 수렴형 반대니까 수렴형만 암기하면 돼. 그럼 한번 볼까요? 발산형. 발산형은 수렴형의 반대요.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급하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완만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요것의 반대죠? 지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점이 점점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형태가 나와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발산형이다. 수렴형 반대. 그러니까 요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면 돼. 발산은. 그러니까 뭐만 암기하면 돼, 여러분은? 수렴형만 암기하면 돼. 그러면 요거는 뭐죠? 수요는 기울기 급하니까 비탄력적. 공급은 뭐다? 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은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뭐다? 발산형. 그래서 암기하면은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암기해두면 되겠지. 수탄수 공탄발. 하여튼 수렴형 하나만 정확히 암기해 두시면 돼요. 발산형은 수렴형 반대. 그러면 이번은 또 무슨 형태가 있죠? 순환형 있죠. 순환형은요,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어요. 자, 그림을 보면 이런 형태. 여러분, 이 점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시간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 그림이죠. 요것은요, 이런 형태가 되려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그래서 여러분, 순환은요, 니꼬르. 순환은 같다.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같다. 니꼬르가 나오면 순환형.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하나 암기해두면 돼요? 수렴형만 암기하면 돼요. 수렴형 반대는 발산. 그러니까 수탄수 암기해두면 되죠. 수탄수. 시험에 나면요, 계속 요거 묻잖아요. 거미집, 요걸 묻잖아요. 조건. 요 조건들을 계속 물어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가면, 중학교 2학년 가면요, 배우는 용어가 있거든요. y = 1참수의 a, 우리가 x 플러스 b. 중학교 2학년 가면 여기 1차 함수를 배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차 함수 우리가 배울 때, 이게 y축이고요. 이게 뭐다? x축. 1차 함수는 뭐다? 선형, 직선이에요. 직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다. 1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예? 주어지면 이게 뭐죠? 이게 y절편, 이게 뭐죠? b야. 요 b. 그럼 이게 뭐가 나온다? 이게 바로 뭐가 돼? 기울기 a야. 되겠죠? 요 기울기.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뭐다?
앞에 있는 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게 뭐다? 기울기. 그러면은 요 기울기가 X축 앞에 있는 게 기울기야. 그러면 우리 이것을 시험에 내면 Y축은 뭐다? Y축은 가격 지금 뭐죠? P잖아요. P고 Q는 뭐다? 예? 요 Q. X는 뭐다? Q.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온다. P 이꼬르 뭐 3Q 플러스 10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럼 Q 앞에 있는 요 숫자가 뭐다? 기울기구나. 되겠죠? 나중에 이 기울기 비교하는데 어디가 기울기인지 모르면 골치 아픈 거예요. 기울기 묻는 게 25회 시험과 29회 시험 출제했거든요. 예? 기울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1참수 주어졌을 때 기울기 어떻게 찾아내? 중학교 2학년 이걸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기울기 못 찾아서 틀리는 거예요. 아, 숫자는 다 주어졌는데. 자, 131페이지로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 자, 아까 우리 얘기했죠?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이스라는 학자 보세요. 자, 여러분, 상호 부동산 시장에서 서로 권리를 교환하는 거,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서의 가액의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 토지와 공간 이용의 패턴, 유형 결정 및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업 활동을 하는 의도된 장소가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보이스라는 학자가 나왔죠. 그래서 25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된 지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크게, 여러분, 시장은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누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시장에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모든 시장은 다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이든 노동 시장이든 모든 시장이 다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넘어와서 거기에 132페이지로 오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나오죠. 자,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든 노동 시장이든 상품 시장이든 하여튼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시장이 제일 먼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 봐도 나오잖아요. 시장이 생기면 뭐예요? 거기 가서. 과거에는 물물 교환 시대에서 이제 쩐이 나오면서 화폐 교환 시대로 오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고유 기능은. 그래서 교환이에요. 시장 고유 기능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부동산 시장인 경우에는 현금과 부동산, 또 경기 침체 시에는 매매가 어렵다니까 평가를 통해서 부동산 교환을 하기도 해요. 예? 또는 우리가 매매 임대차에서의 또 교환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이 교환의 기능이 있어요. 또 고유 기능 또 하나가 뭐냐? 자원 배분의 기능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토지 특성 중 부증성에서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기능과 교환의 기능, 요 두 가지는요, 어느 시장이든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야. 이 기능 외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보면은, 자, 매도자, 매수자, 투자자, 건설업체 등에게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뭐 해준다?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져요. 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시간이 경과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경과하는데, 자,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5억, 매수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 3억. 여기 처음 불러본 가격이 뭐죠? 호가입니다. 호가. 호가는 어떻게 돼요? 호가는 어떻게 돼요? 처음 불러본 거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거래가 안 이루어져.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서 매도자, 매수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면은 이 가격이 뭐가 돼? 파괴가 돼서 새로운 가격으로 나타나죠. 그럼 파괴돼서 매도자가 점점 제한한 가격은 점점 하락을 할 것이고,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점점 상승을 하겠죠. 뭐에 따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면, 시간이 이 정도 흐르게 되면은 어디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뭐다? 하한 가격과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높은 상한 가격이 여기서 충돌을 하면서 우리가 4억의 거래 계약이 체결돼서 교환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가격이 4억이라는 형성됐죠. 가격 형성의 기능, 이걸 다른 말로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라고 해요. 가격 형성의 기능,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라고 해요. 자, 우린 토지는 용도가 비슷하면 대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토지의 이 지속적인 대체와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도시는 땅 가격이 비싸니까 도시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나죠. 그래서 경제활동 주체의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요 외에도 뭐 많죠. 자, 기능이 이제 나오고 있고, 여러분 교재에 오시면은 134쪽에 오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오죠.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또 우선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또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 최근의 흐름은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이제 또 배우시게 될 효율적 시장이죠. 요 두 가지를 묶어서 한 문제로 요즘 자주 내요. 예? 그래서 올해는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자, 토지의 특성에 따라 뭐가 발생하죠? 우리는 부동산 시장. 그래서 앞에 토지 특성 잘 공부해 두면 이게 쉬워요. 요거하고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무슨 거죠? 뒤에서 배우게 될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과 관련해서 요걸 묶어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최근의 흐름은.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요 두 가지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은. 왜냐하면요, 계속 출제하다가 작년 30회 안 냈기 때문에 올해는 중요합니다. 자, 토지 특성 중 대표적인 특성, 여러분 뭐가 있어요? 부동성.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냐? 이동할 수 없으니까 우선은 우리는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무슨 시장?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또 우리 시험 문제 보면요, 전국적, 뭐 광역적이란 말 많이 나요. 전국적, 광역적 시장이 아니다. 무슨 시장?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전국적, 광역적 시장이 아니라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임장 활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국지적 시장에서 우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용어를 좀 몇 가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을 우리 마켓이라고 해요. 마켓.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죠. 어떤 시장?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나눌 때 이 각각의 시장은 요 마켓에 비해서 요 각각의 시장을 뭐라고 한다? 이 각각 시장을 서브, 요것보다 좀 서브, 낫다는 얘기죠. 서브. 예? 그럼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또 뭘로? 주거용을 또 뭘로? 아파트, 우리가 단독주택시장, 공동주택시장 이렇게 나누면 또 요거는 뭐다?
여기는 또 서브 마켓 이런 식으로. 그럼 서브 마켓 요 번역을요. 뭘로 번역을 하냐 하면요. 지금 부분 하위 시장으로 번역을 해. 시험 문제 나오면은 서브 마켓을 그러면은 자, 시험 문제 이제 나오면은 전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을 거기 전문용어로 뭐라고 교재 나왔죠? 시장의 분화. 앞에 세자 붙여도 관계없어요. 시장의 분화 또는 시장의 뭐다? 세분화라고 해. 예?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을 시장의 세분화, 줄여서 시장의 분화라고 해요. 이러한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무슨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지금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자, 이 지문은 우리 19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런데 또 시험 문제 또 나오는 지문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부분 시장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찾았죠? 그 지문은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분 시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부동산 시장을 또 어떻게 나눈다? 아까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매매 시장, 임대차 시장으로 나눴다. 그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 대한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은 적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뭐다? 불균형. 그러니까 부분 시장별로 우리가 매매 시장, 임대차 시장 나올 때 임대차 시장 이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다.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문은 29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 키워드 되는 지문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부동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부동성에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가 뒤에 가서 이제 또 정책 이론 가서 또 배우는데 토지 이용을 할 때 뭐가 발생하냐 하면요. 외부 효과라는 용어가 나와요. 토지 이용의 외부성, 외부 효과가 또 발생해. 자, 외부 효과,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우셨는데 토지 특성하면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자, 위치는 고정됐어요. 아까 뭐 한다? 전철 노선이 들어온다고 발표나서 어떻게 돼요? 역사 인근에는 가격이 오르죠. 이런 건 뭐다? 정의 외부 효과. 자, 어떤 지역에 쓰레기 밀입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마이너스 외부 효과. 예?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외부 효과는요, 이 시장의 실패를 가져와요.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근거를 또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지문들이 시험 지문에 자주 내는데 이것은 뒤에 정책감 또 배우니까 그때 우선 확인해 두시고 또 부동성, 뭐 부증성, 뭐 영속성, 개별성 등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급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줄여서 수급.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부동산을 착공해서 완공시켜서 공급을 늘려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대표적으로 뭐죠? 공급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그럼 시험 문제 여기서 진짜 많이 출제되는 시험 지문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 하면 자, 밑줄 그어야겠죠? 거기서 자, 135페이지 거기에 색깔돼 있어요. 단기적으로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많다. 요거죠. 이 지문을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그 지문. 이따 색깔 표시되는 걸 좀 주의해서 보시면서 자, 우선
요까지 했고요. 잠시 쉬고 개별성 그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